다음은 설법입니다. 균산 최정풍 교감 교무님을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추임새 한번 넣어보세요. 가을비가 와서 가을비가 와서 마라톤을 해서 이 해화동이 좋은 곳이라 그 행사가 많아서 일요일 날 행사가 있으면 마음이 좀 심란해요. 우리 교도님도 오시는데 좀 길이 막히고 지각들 많이 하시고 혹시 돌아가실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하고, 이렇게 법신불 사하님 앞에서 주세불 소태산 대종사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제가 그 보화당 원장님이 25가지 박수를 개발하셨는데 하나 했죠. 하나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합장이에요. 이렇게 그 두 손을 그냥 편하게 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두 번째 거를 봤더니 손목 박수예요. 여기 이렇게 손목, 양 손목을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안 나요. 그런데 다 짐작하시겠지만 생식기에 좋답니다. 예. 그러니까 TV 보시면서 심심할 때 연불도 저 마음속으로 챙기시면서 요 박수를 좀 치시면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법회 시간에 세 번째 박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순서는 한 달에 한 번 문답감정에 답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그냥 대소유무에 대한 말씀, 그 중에서도 그 대소에 대한 말씀만 드리려고 해요. 그 기회가 되면 다음 달에 여러분 써주신 걸 일부 이제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 양해를 바라는 것은 저번에 너무 제가 여러 가지를 잡았다가 응답을 못 해서 좀 섭섭해 하시는 교도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것들은 제가 시간을 꼭 낼 테니까 저하고 차 한잔 하자 그러면 저 숙소에서나 또 이렇게 해서 차 한잔 나누면서 개인 상담을 하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어떻게 하면 쉽게 이 대소유무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천만경계를 대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야 되는데, 그 온전한 생각에는 정신수양 사리연구가 다 들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그 생각에 이제 대소유무 12회가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그냥 대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사소한 예화를 계속 제가 들면서 그냥 정해진 시간에 그 대소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법회가 끝나고 나면 어떤 경계를 당해서 이렇게 심신작용을 하실 때 꼭 마음속으로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가,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가, 이렇게 자문을 할 수 있으면 제 설교의 목적을 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팔자를 잘 타고나야 된다, 그런 말 있죠. 근데 원불교에서도 팔자가 있어요. 인생을 활짝 피게 하는 그 대소유무 12이해 8글자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사주팔자의 문제가 아니라 큰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소는 사실은 어려워요. 정전에 보면 대라함은 우주 만유의 본체를 이루미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뒤에 소는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철학적인 걸로 하면 뭐 본체, 본질과 현상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조금 그 원문을 좀 너무 이렇게 응용하는 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대소를 말 그대로, 클 때자 작을 소자거든요. 그냥 크다 작다로 일상생활 속에서 뭐 본체, 성품짜리, 막 대짜리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크다 작다로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해를 바랍니다. 이 마이크가 커요? 볼펜이 커요? 마이크가 크지요? 이게 다 아시죠? 이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반지가 있는데 전당포에 갔더니 5만 원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팔아요. 왜 그래요? 5만 원이 커요? 1,000만 원이 커요? 애기도 알잖아요. 요새 애기들이 얼마나 돈 좋아하는데 1,000만 원이 훨씬 크죠. 근데 이 제 5만 원짜리 반지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준 반지예요. 그럼 저한테는 1,000만 원이 커요? 이 반지가 커요? 반지가 커요. 요즘은 이런 TV 뉴스가 좀 덜 나와서 다행인데요. 한동안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다가 사람이 떨어져서 죽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뭐 베란다가 무너졌나? 그런 게 아니죠. 본능적으로 이불을 털다가 뭐예요? 이불이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불을 잡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할 때는 어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불하고 뭐하고 바꾸는 거예요? 내 생명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불이 커요? 생명이 커요? 비교할 수가 없죠. 이불을 1,000채를 갖다 줘도 바꿀 수가 없죠. 손가락 하나하고도. 그런데 뭐예요? 순간적으로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잡는 거예요. 근데 이 뉴스가 하나로 끝나지 않고 몇 번 반복되는 거를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자주 접하셨죠?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집안 형님 중에 그 LA에서 경찰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실제로 본 이야기예요. 살인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총으로 사람을 죽인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현장 그 증거를 이렇게 조사하는 역할이라 현장을 갔더니 그 형님이 하는 말씀이 대개 흉악범들은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멀리 도망가 있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는데 대개의 그 범죄 현장을 나가면 대부분은 그렇지 않답니다. 살인자들이 망연자실하게 현장 근처에 있대요. 나갔더니 그 살인자가 어때요? 그냥 집 앞에 앉아 있더래요.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룸메이트예요. 젊은 사람인데 그 멕시칸 쪽이었나 봐요. 두 사람 다. 근데 원인을 알고 보니까 냉장고에 그 프라이드 치킨을 좀 남겨놓고 퇴근해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친구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거 갖고 싸웠어요. 그러다 뭐예요? 이 분노가 자꾸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 말싸움 하다가 그냥 이렇게 충동범이라고 그러죠. 화가 벌컥 날 때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이 그 옆에 망연자실하게 앉아서 뭔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어떻게 닭다리 하나 하고 내 소중한 친구의 생명을 바꿨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대화소가 바뀐 거예요. 제가 훈련 교무 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자 후배 교무가 아파가지고 원대 병원을 제가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해가지고 그 생각만 하면 그 후배가 왜 갔는지를 생각이 안 나요. 분명히 위급해서 응급실을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갔더니 응급실 상황이 어떠냐면요. 제가 그래서 의사분들 참 존경합니다. 우리 윤사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그 막 피가 철철 나고 여기가 막 상처가 이렇게 난 사람을 눕혀놓고 그 옆에 그 하얀 시트 같은 것들을 다 해가지고 바닥에다 막 깔아놓은 다음에 그 소독약을 이렇게 거주로 하는 게 아니라 병째 들이붓고 있어요. 두세 명 의사가 달라붙어가지고 여기다가 소독약을 그냥 병째로 들이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자 후배 교무를 아프다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고 조금 있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아주머니가 들어오는데 이 가슴에다가 붕대를 칭칭 감은 이렇게 긴 거를 이렇게 가슴에다 놓고 들어와요. 팔이 절단된 거야. 절단된 팔을 환자 배 위에다 놓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그 상황에서는 우리 교무는 그 외상이 아니었거든요. 그 교무 치료해달라는 얘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응급실 가기 전까지 뭐예요? 우리 후배 교무 그 병이 엄청나게 크게 생각했어요. 근데 응급실 들어갔더니 뭐예요? 병이 아니에요. 병이 아니야. 그냥 맨 뒤로 밀리는 거예요. 참 다행스러운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 후배 교무 치료하고 문병을 입원실로 갔더니 묘하게 그때 팔이 절단돼서 들어오신 그 아주머니 환자가요, 팔이 붙어가지고 옆에 누워 계셔요. 그래서 그때 그 김상수 박사님이라고 유명한 우리나라의 그 이 절단된 부위를 봉합하는 세계적인 그 분이 계셨는데 그분 때문에 그런지 그때 그렇게 그런 사고를 당한 분들이 많이 왔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히말라야를 등반하려면 몇 년을 준비하고 등산 전문가들도 정말 일생에 그 히말라야를 정복하는 게 꿈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억대의 돈이 듭니다. 근데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여러 사람들이 그 정상을 공격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조난을 당해요. 점점 그 시간은 계획보다 늦어져 가지고 한밤중에 하산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목숨을 잃어요. 한국 등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팀들이 있냐면 정상 바로 밑에서 우리는 정상을 공격하지 않고 정말 아쉽지만 하산한다. 왜? 하산길에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는 분들은 그걸 다 압니다. 그렇지만 강행하자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수년 동안 준비해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고
발길을 돌리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크다? 우리 생명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사의 갈림길이 그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크다 작다가 물리적으로 크다 작다가 아니라 경계를 당해서 그냥 크다 작다를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 이 대소에는 대소유무 12이해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등산 정상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가는 게 옳으냐 그르냐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대소유무 12이해 맨 끝에 나오지만 그 공격을 하는 것이 나한테 해로운가, 돌아가는 게 나한테 이로운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대소로 제가 응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요즘은 이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지요, 개미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동대문구 제기동에 살았기 때문에 꼬맹이 때 서울이지만 온갖 개미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안암동에 살 때 이렇게 밑에를 보는데 그 개미 중에 그 깨알 같은 개미들 있죠. 큰 개미들 말고 정말 이게 아주 작은 개미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개미들이 이렇게 쭉 까만 띠를 이루고 이렇게 쭉 있는데, 그때는 대개 비가 오면 이사를 가거나 이제 그런 경우죠. 근데 그날 보니까 유난히 그게 두꺼워요.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뭘 하냐면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두 패가 전쟁을 하는 거였어요. 자세히 보니까 전쟁하는 게 보여요. 막 물고 막 이거를 옮기고 하는 게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출가를 해서 그 총부에서 간사 때 법회를 보는데 돌아가신 무산 장성진 법사님께서 정말 흥미로운, 같은 법문을 해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솔깃하게 하는 법문을 하셨는데, 저도 좀 그렇게 해야 좀 교도님들이 더 오실 텐데 그분이 무슨 법문을 하시다가 그런 표현을 하세요. 개미도 바쁘다. 개미 한번 보세요. 한가하게 좌선하는 개미 보셨습니까? 뭐 집안에서는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보는 개미는 뭐예요? 하나같이 바빠요. 안 바쁜 개미가 없어요. 다 바빠요. 최종품 경우 바쁘게 사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내가 한가하구나. 엄청 바빠요. 개미도 바쁘다. 뭐 때문에 바쁜지, 정말 크고 중요한 일 때문에 바쁜지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그 무산 법사님이 말씀하신 개미도 바쁘다 하는 것에 혹시 내 삶도 해당되는 게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개미를 보면 꼭 그 두 가지가 생각이 같이 나요. 제가 준비한 예화가 수도 없습니다. 시간 되면 그칠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그 석유를 팔아서 재산이 많잖아요, 국가에. 근데 네옴시티라고 하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사막 한가운데다가 어마어마한 현대적 도시를 짓겠다라고 하는 그 경륜을 사우디 왕께서 갖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더 라인이라고
라인이라는 건 선이란 이야기죠. 그런 도시를 짓는데 길이가 170km입니다. 폭은 200m고 높이는 500m예요. 이쪽부터 이쪽까지 트램으로 운전하면서 차 없는 도시, 최첨단 친환경 도시를 만들겠다고 해요. 근데 사우디 왕께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약에 그 왕께서 사우디 왕이 아니시라면 지구 전체를 놓고 그 택지를, 도시의 그 위치를 선정한다면 그 사막 한가운데다가 그거를 짓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우디 왕이시기 때문에 거기다 지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모르지만 그 사막에다가 어떻게 기초공사를 하고 어떻게 물을 끌어오고 어떻게 건설 자재를 다 날라서 하겠는가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지금 자금난 때문에 잘 추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죠.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리지만 모든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은 각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뽑히려면 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국가끼리 무한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정말 크게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여기 이 사과 하나를 이렇게 갖고 있다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사과에 먼지가 조금 묻으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왜? 사과는 크고 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작기 때문에. 이 사과 하나를 지구라고 본다면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찍으면 만리장성이 나오던가요? 만리장성 나오지 않습니다. 휴전선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요. 큰 관점으로 보면 그 파란 지구 덩어리에는 미국도 보이지 않고 경계선도 보이지 않고 멕시코, 캐나다와의 경계선도 보이지 않고 남북한도 휴전선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로 크게 생각하면 좀 우리들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떤 교도님과 최근에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우리 젊은 어머니나 연세 많으신 어머니나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히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린 그런 엄마들의 마음은, 그 마음 속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도 제가 90% 이상은 맞출 수 있어요. 무슨 생각하고 사실까요? 자녀들 생각하고 살아요. 아마 그게 99%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계속 학원도 보내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슬쩍 어떻게 물었냐면, 요즘 아이가 건강한가요? 하고 물었어요. 건강하대요. 제가 물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좀 못해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의 건강이 대고 공부 잘하는 게 소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 큰 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맹자님이 해왕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맹자 첫머리에 나와요. 그 맹자가 유명한 그 지도자니까 그 해왕이 한날에 왕이 뭐라고 묻냐면 어떤 게 우리나라에 이로울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당연한 질문이죠. 근데 맹자님이 대답하기를 어떻게 인의, 어지린자와 오르리자예요. 어떻게 인의를 묻지 않고 이로움을 묻습니까?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맹자님한테는 국가의 이로움이 커요? 인의가 커요? 인의를 먼저 크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그 전쟁을 수행할 때 이 놈자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외구들이 이순신 장군 그 사가에 자객을 보냅니다. 이순신을 어떻게 쓰는지 힘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순신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사가에 자객을 보내요. 그 자객의 칼날에 누가 죽어요? 장남이 죽습니다. 그 소식을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이 접해요. 중간에 어머니도 돌아가세요. 그런 와중에 이 전쟁을 수행합니다. 너무 비장한 얘기에 맞대서 죄송하긴 한데 소태한 대종사님이 어머니가 병이 나셨는데 대종경에 나오죠. 내가 시탕의 도를 다 하지 못하고 간다. 동생한테 맡기죠. 소태한 대종사님이 불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태산 대종사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대소가 갈리는 겁니다. 이 대소를 혼돈할 때 우리 삶은 꼬이고 행복하려고 하지만 불행한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구는요, 크기가 적도에서 지름을 재면 12,756km나 된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구를 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지구를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너무 커서.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땅 보시면은 그게 지구긴 해요. 지구에 발을 딛고 사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는 초속 465m라고 하고 공전 속도는 초속 거의 30km예요. 근데 왜 전부 다 멀미를 안 하시죠?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하면서 또 이렇게 공전하는 거예요. 태양의 크기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지구가 이게 땅덩어리니까 그냥 죽어 있는 겁니까? 그 영겁의 세월 동안 엄청난 속도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지구를 죽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구가 없으면 1초도 못 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지금 깔딱깔딱 숨 쉬고 있는 것은 생명이고 이 지구나 태양은 생명이 아니다. 좀 이상하죠? 너무 큰 생명은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영천, 영지, 영보, 장생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천지와 같은 그런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열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만경계를 대할 때마다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신불 사하님은 어디 계시죠?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불 잡고 흔들다가 이불만 보이고 내 고귀한 생명을 놓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과 같이 길 지나가다가 차 사고 나면 어때요? 내려서 범퍼 붙어보죠. 그 차에 탄 사람과 나도 뭐예요?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이 다쳤는지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대소가 바뀐 거예요. 법신불님도 너무 커서 잘 안 보이고 사은님도 곧 우주 만유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로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 작은 것들이 내 눈동자,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좀 돌아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회 끝나고 뭔가 심신장교를 하실 때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내가 하는 게 정말 큰 것을 선택하는 건가? 너무 하찮은 것에 나를 뺏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신다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감님 설법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